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SK그룹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CJB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입지 선정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345kV급 초고압 송전망 확보 여부가 투자 규모와 최종 입지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지는 오는 9월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북도와 충주시 등 관계기관 모두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그룹이 충청권 AI 데이터 센터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검토 중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최종 입지 선정 여부는 대규모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추진하는 154kV급 전력망을 활용한 0.5G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드림파크 산단에는 앞으로 154kV급 변전소 2곳이 들어설 예정으로 0.5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이 변전소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 규모는 약 21조에서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1GW급으로 확대하려면 345kV급 초고압 송전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 주도급 소재의 변전소를 활용한 345kV급 전력 공급 방안을 한국전력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345kV급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사업이 1GW급까지 확장되면 투자 규모가 약 7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70조 프로젝트입니다. 가서 직접 SK그룹 관계자들 인사하고 설명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전력 관련해서 하자마자 제가 한전 사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만내 적내 해도 1,000명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까지도 SK그룹은 오는 9월 안에 1단계 AI 데이터 센터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유치전의 승부처는 부지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넉넉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한국전력의 판단이 내려지면 충북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역대 유례 없는 반도체 호황에 음성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기업 입사 보장과 함께 많은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주요 언론에 소개되는 반면 입학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학생들이 현미경을 통해 반도체 표면의 거칠기를 확인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의 후공정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충북 반도체고 학생들의 수업으로 최근 반도체가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이 학교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꾸준히 95% 이상을 기록했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총 장학금 규모도 연간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무에 투입하게 된다면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전공정, 후공정 관련 장비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거기 관련 실무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잘 해결해 나갈 것 같아요. 취업과 연계에 반도체고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은 전국 100곳을 넘습니다. 특히 100여 명의 1학년 학생들 중 20명 정도는 1학년 말에 이미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돼 취업 보장과 동시에 장학금을 받고 SK 하이닉스도 3학년 학생들 중 특채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때문에 선발을 위해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선발된 학생들도 최소 상위 30%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실기와 필기 수업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진짜 반도체 하나만 배우겠다는 열정 가지고 이 반도체 고등학교 왔는데 제가 딱 가고 싶었던 기업인 삼성전자라는 데 합격해서 좀 뿌듯함과 도와주신 선생님들, 선배님들에게 좀 감사함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음성 반도체 고등학교를 집중 조명할 정도로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국내외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입학 문의가 먼저 문의 전화가 제가 알기로는 한 3-4배 정도 늘었고 전국적인 모집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상황인데요.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교류 기업을 확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반도체 초호황기라는 시대적 흐름을 맞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SK하이닉스의 청주 테크노폴리스 1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기존의 전단 지원 체계 부사장 총괄의 통합 컨트롤타워 TF로 격상해 전방위 총력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은 이장섭 시장이 당선인 시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업 측이 건의한 핵심 애로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입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용적률, 고도 제한, 인프라 등 분야별 현안을 통합 관리합니다. 청주시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반도체 가스 품질 안전 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센터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오창 과학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원센터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소재의 고순도 분석, 불순물 평가, 공정 적합성 검증 등을 맡게 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오송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도 곧 마련될 전망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제방을 넘은 흙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치며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 참사 3주기를 열흘 앞두고 추모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추모 주간 첫날, 신용환 지사와 이장섭 청주시장 등은 청주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 민선 8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영구적인 추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추모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상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복도나 이런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만 좀 표시만 해주시거나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공간을 찾아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섭 시장은 취임 직후 유가족의 이런 바람을 담은 추모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도와 시가 좀 협의를 해서 그 어떤 기억의 공간, 유가족들이 같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신용환 지사 또한 후보 시절부터 오송 참사 대응과 추모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렇게 단체장들의 의지가 있는 만큼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한 청주시와 충북도의 의견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어디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송 참사 3주기 추모 주간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같은 날 도청에서는 3주기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어제 취임 후 첫 직원 조회에서 도민, 현장, 성과 중심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신 지사는 도민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충북 도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도민 안전, 재정 정상화, 세일즈 행정, 민생 실용 행정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제4대 전반기 청주시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어제 개원식은 이문성 의장의 개원사와 이장섭 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문성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일하는 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며 관행보다 원칙, 경험보다 실력으로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과의 뒷거래와 관련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우리 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시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당무감사위를 통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국회 부의장은 최근 SNS에 옥천군 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여야가 합의 내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다며 당내 결정을 뒤집는 해당 행위 글을 올렸습니다.
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수석 대변인의 이윤재 의원, 대변인의 정재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윤재 수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출신으로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재우 대변인은 3대 청주시의 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최연소 의원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충북 도립극단은 지난 주일 원평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 연극교실 발표회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장애인 연극교실의 교육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발달장애 학생 15명이 지난 2개월간 연극 수업을 통해 쌓아온 표현력과 협동의 경험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선보이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던 충주시 목행동 코스모 신소재 옛 사택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3태사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안을 조건부 수용해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 이번 결정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25층 1,554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3태사는 세형 리첼과 세형 더 좋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세형 개발의 자회사로 관련 인허가를 거쳐 2030년 이후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단양 마늘 수매가는 1kg당 1,5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 가격은 3, 4kg 한 접당 상품은 45,000원, 중품은 35,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수한 단양 마늘을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단양 마늘 축제가 오늘 17일부터 4일 동안 단양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이 이달부터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인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로 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괴산군은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인구 감소 지역 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최대 5명의 인건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괴산군에 배정한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오늘 12월 18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